자, 오늘부터 이제 2학기 부분인데 8쪽 펴봅시다. 8쪽. 자, 8쪽에 첫 번째 내용. 광합성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식물이 뭐야? 양분을 만들지, 얘들아. 식물이 양분을 만들면 동물이 그걸 먹고 이렇게 생태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광합성, 너무 많이 들어봤네요. 광, 뭘 뜻하는 거 아니? 빛, 빛으로 합성을 해. 뭘 합성하냐고? 양분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빛으로 양분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해요? 광합성, 광합성, 광합성 이렇게 얘기하거든. 선생님 한 번에 표현해 볼게요. 자, 잎을 그렸어. 광합성 어디서 일어난다? 잎에서 일어나, 얘들아. 잎에서 일어나는데, 자, 첫 번째 재료가 필요해. 자, 두 번째 재료. 이 첫 번째 재료는 밑에서 올라왔어요. 뿌리를 타고 올라온 거.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 자, 두 번째 재료. 얘들아, 그 잎에 너희들 구멍 나 있는 거 아니? 그게 뭐라 그러지? 기공이라네. 그래서 기공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들어왔어. 이름이 뭔데요? 이산화탄소. 물과 이산화탄소 재료야. 이 두 가지를 바꿔내야지. 근데 바꿔낼 때 얘가 꼭 있고 있어야 돼요. 뭐 그린 것 같아요, 이거? 태양. 그래서 태양이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어. 요거는 재료. 요거는 뭐다? 에너지원이라고 얘기해. 이 광합성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하고 뭘 만드는 과정이다. 자, 두 가지 만들어요, 학생들. 자, 첫 번째, 이게 우리 목적이지. 이름이 뭐예요? 양분인데, 들어봤을 거예요, 한 번씩은. 포도당이라고 들어봤어요? 일단 포도당을 만들어야 되더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같이 만들어지는 게 있어. 뭔데? 산소. 그래서 광합성식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사실 식물에 있는 양분은 포도당보다는 녹말의 형태로 있거든. 이 포도당으로 일단 만들어지고 나서 바꿔요. 뭘로 바꿔? 녹말로 바꿔서 식물에 저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선생님이 한번 그 책으로 짚으면서 한번 일어날게요. 그리고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 들어보지 않았니, 얘들아? 엽록체라고 들어봤어요? 엽록체. 그래서 자, 일단 장소는 어디야? 엽록체. 엽록체에는 색소가 있다, 얘들아. 그 색소의 이름은 엽록소. 빛을 받아들이는 색소예요, 거기는. 그래서 엽록체가 좀 더 큰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엽록체에 있는 색소를 뭐라고 부른다고? 엽록소. 이렇게 불러요. 자, 식물의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엽록체 동그라미 시작, 얘들아. 자, 엽록체는 뭐냐면요, 식물 세포에 들어있는 둥근 모양의 초록색 알갱이다. 광합성 장소고, 그 안에 색소가 있는데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곳.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 엽록소 포함이라고 써보자. 엽록체. 엽록소. 밑에 있긴 하네요. 그래서 엽록소 포함 한번 쓰고, 그래서 엽록소는 뭐다? 색소의 이름이에요. 어떤 역할을 해요? 엽록소에서 빛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래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색소. 식물이 왜 초록색이에요? 그럼 답은 뭐예요? 엽록소의 색깔이에요, 이거는. 그럼 엽록소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색깔이. 초록색이 아니야. 뒤쪽에 실험이 있는데요. 그때 엽록소를 제거하거든? 좀 약간 갈색같이 돼요, 사실. 그 단풍 생각하시면 돼요, 단풍. 자, 그것처럼 초록색으로 보이는 엽록소를 가지고 있다.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볼까요? 그걸 우리가 뭐 다 외울 건 없고 다 그냥 한번 확인만 할게요. 잎에는 구멍이 있어요. 공기구멍.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공. 이렇게 표현하는. 자, 광합성이 필요한 물질.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첫 번째 뭐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 얘들아. 물과 이산화탄소가 재료. 자, 빛도 있어야 돼. 빛은 염록소에서 흡수한 빛 에너지. 그래서 요거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대표적인 에너지 원으로 부를 수 있어요. 빛. 빛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에너지 원. 이렇게 써볼까요? 에너지 원. 자, 이산화탄소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로 들어왔어요? 자, 들어온 것 좀 확인해 볼까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들어온다고? 기공을 통해 흡수한 이산화탄소 있어야 돼요. 자, 다음 물. 식물에서 물 흡수하는 곳은 어디예요? 뿌리야, 뿌리. 뿌리에서 흡수해서 줄기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왔어. 자, 그래서 뿌리, 줄기 요거 체크할게요. 뿌리, 줄기. 그럼 광합성이 뭐니?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이거 다 집어넣을게요. 선생님이 다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설명을. 광합성이란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맞니? 네. 기공을 통해 흡수한 뭐? 이산화탄소를 어떤 에너지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포도당은 녹말로 바꿔서 일단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산소는 어떻게 하는 거 같아요? 그 나무가 마른 데 가면 공기가 되게 좋거든. 거기서 자꾸 뭘 만들어내고 있어. 신선한 산소를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어서 다시 기공을 통해서 방출시키고 있어요. 쓸 건 쓰고 남으면 방출되고 있어. 자, 요거 마찬가지로 해서 기공 통해서 올라왔어요. 기억하자. 물은 뿌리에서 흡수해서 기억하자. 여기까지. 장소는 뭐라 그랬어요? 염록체. 자, 오른쪽에 9쪽에 있는 거 첫 번째 탐구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 아니에요. 변형식에 쳐볼게요. 광합성이 필요한 물질이 뭐지를 확인하는 실험인데 이거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다 선생님이 써볼게요. 이름은 BTB 용액이에요. BTB 용액.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지시약이라는 것은 산성, 염기성 이런 거 구별해주는 걸 통틀어서 표현하거든. 그 중에 대표적인 지시약 이름이 뭐야? BTB. 산성, 중성, 염기성.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오니까 색깔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 자, 첫 번째 산성. 색깔 모르지 않는 얘들아? 노초파 기억하자. 노초파. 산성에서 노란색이야 얘들아. BTB 떨어졌는데 노란색 있어. 아, 산성이구나. 파란색 때문에 뭐야? 염기성이구나. 첫 번째, 이걸 아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산성이라는 조건을 아셔야 돼. 산성하고 이산화탄소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산화탄소 CO2라고 쓰는 거 다들 알지? 예준이 CO2가 알고 있었지? 산성은 이산화탄소가 많을 때의 색깔이야. 됐니? 네. 근데 이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점점점 적어지면 무슨 쪽으로 간다는 얘기? 염기성이 된다는 거. 이산화탄소가 많아? 저걸로 해석해 볼게요. 얘들아, 이산화탄소가 있었는데 이산화탄소가 적어진다는 얘기는 뭐야?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실험에서 BTB 색깔이 파란색이 됐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소모되고 있다는 얘기거든. 다르게 얘기하면 뭐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얘기. 네, 이건 광합성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처음에 노란색이었는데 변화가 없어. 무슨 얘기?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알아야 우리가 탐구를 해석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그쪽에 있는 거 저걸 안다는 전제 하에서 그 색깔 확인 한번 하고 갈게요.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BTB 용액의 색깔. 노초파. 그런데 그래서 지시하고 산성에서는 노란색, 중성에서는 초록색, 염기성에서는 파란색인데 그 밑에 이산화탄소가 중요함. 아니 얘들아? 이산화탄소가 많을 때가 노란색이야. 예준이 너 콜라 좋아하니? 콜라 좋아해 예준이? 별로 안 좋아해? 이거 많이 안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콜라나 사이다에 들어있는 거 이름 뭐니? 탄산이라고 들었지? 예, 탄산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여서 만들거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탄산이 많은 거고 탄산이 많으면 산성이라네.
근데 그 이산화탄소가 점점 사라지면 뭐다? 염기성 쪽으로 바뀌어. 뭐 한 번에 바뀌질 않겠지. 무슨 색깔 한번 지나갈 거 같아요? 노란색으로 출발했으면 초록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넘어가. 자, 실험 한번 볼게요. 자, BTB 용액에 숨을 불어넣었어요. 숨 동그라미 시작. 숨이 뭔데? 이거예요. BTB 용액인데 이렇게 불었어. 여기 뭐가 많이 들어있는지 알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아. 그래서 숨에다가 이산화탄소가 써있네. 하지 말자. 거기 있어요. 날숨에 이산화탄소 많다 얘들아. 기억하자. 들숨엔 뭐가 많은데? 들숨엔 뭐가 많은지 알아? 자, 들숨엔 상대적으로 산소가 많고 우리가 이거 들이마셔 막 호흡하고 나서 나중에 뭐야 이산화탄소 바꿔서 나가. 그래서 날숨을 불어넣었어. 날숨 이산화탄소가 많아. 자,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저기다 썼네. 이산화탄소가 많은 무슨 성이 된다 그랬지? 단성. 일단 색깔 뭘로 출발한다는 얘기? 노란색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날숨을 불어서 AC에 나누어 놓고, 자, B와 C에는 검정 말을 넣었어. 말은 그 홀스가 아니라 식물의 이름이에요. 검정말이라는 약간 해초류. 거기 놓고, 걔가 이제 광합성 하니 뭐다니 이런 거 확인할 거예요, 우리. 뚜껑 닫았어. C에는 뭘 씌웠어요? 알루미늄 포일 씌웠지. 왜 그런 거 같니, 얘들아? 포일 씌우면 뭐야? 빛을 차단시키는 거야. 확인해보자고. 우리 한번 예상해보자. A는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뭐예요? 식물이 없어, 얘들아. BC에는 식물이 있어. 근데 C는 포인을 씌웠어. 그럼 뭐야? 빛을 차단시켰겠지. 광합성이 일어나는 건 누구 예측할 수 있니? 여기서 보니까 B만 일어날 거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 그래서 시험관 A를 보면요, 일단 대조군이다. 대조군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거와 비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건드린 걸로 이게. 얘는 기준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BC에는 뭔가 변화를 줬지. 일단 그래서 시험관 A는 대조군 동그라미 칠게요. 대조군에다 쓰자. 기준. 그게 기준이에요 지금. 네. 야, 그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와 비교하는 거야. 자, 그 색은 노란색이다. 어떻게 해석할 건데, 얘들아? 왜 노란색이에요? 뭘 왜 노란색이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자, B. 시험관 B. B가 중요한 거지. B는 별표 치자. 시험관 B만 뭐가 됐다? 파란색이 되었다. 왜 그랬어요? 그럼 다 뭐 말할 수 있지, 얘들아. 시험관 B에서만 뭐가 일어났다? 광합성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자, 시험관 C 볼게요. 식물이 있긴 있어. 근데 왜 광합성을 못했니? 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해야 돼, 우리는? 에너지원이 없었어요, 여기서는. 재료는 다 준비해놨거든? 재료가 뭔데? 이산화탄소, 물 다 있거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이렇게 합성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었어. 그래서 시험관 B와 C를 비교하면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4번 가볼게요. 광합성은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학생들? 포도당. 너희 포도당하고 녹말이 뭐가 다른지 아니? 선생님이 써볼게. 포도당, 녹말. 우리 이거 식물 단원 다음이 동물 단원이거든? 거기서 영양소가 우선 나와. 영양소가 나오는데 얘네 둘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 있어. 얘들이 이렇게 탄수화물 말고 또 뭐 있지, 얘들아? 단백질, 지방, 세 가지 있는데 그중에 얘들은 탄수화물의 한 종류야. 선생님 표현해볼게. 봐봐, 얘들아. 포도당은 이렇게 그려. 네. 녹말은 어떻게 그려? 녹말은 이렇게 그려. 포도당 어떻게 하고 있지, 얘들아? 계속 연결하고 있지. 이건 하나짜리 당.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포도당을 단당 이렇게 얘기해. 단당. 단자 무슨 뜻? 하나. 이건 뭐라 그럴 것 같아? 느낌이. 이거 지금 6개만 붙은 건 아니고 더 붙었어요. 왕창 붙었어. 당이 여러 개가 있지. 이런 거 뭐라 그럴 것 같아, 학생들? 녹말은 다당이에요. 다당.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큰 덩어리라는 얘기니? 녹말이야. 그래서 포도당을 합치면 녹말이 되고, 요렇게 관계가 이렇게 되죠. 포도당을 합성하면 뭐가 된다? 녹말을 분해하면 포도당.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참고로 얘들아 너희들 좋아하나? 이거 저 많이 먹으면 큰일 나는데 이름이 뭔데? 설탕 들어갔지? 얘는 탄수화물이거든? 얘는 어떻게 해? 선생님 그려볼게. 얘는 하나 둘 몇 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2개.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얘는 2당이라고 해요. 2당. 얘는 단당 2당. 이건 겁나 많아. 그래서 뭐라 그래? 다당. 이렇게 얘기해. 얘도 곧 나올 거거든? 과정 안에서. 그래서 설탕은 2당이야. 여기까지. 그래서 3가지 종류가 있네요. 자, 거기 교재 한번 볼게요. 그쪽. 포도당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양분을 일단 뭐다? 자, 최초 양분 물어봤어. 답은 포도당이야. 처음 만드는 건 포도당이에요. 근데 곧 뭘로 바뀐다 그랬어요, 학생? 녹말로 바뀌어요. 저장 형태는 뭐다? 녹말이야. 다시. 최초 양분의 형태는 뭐다? 포도당이야. 근데 식물은 그걸 뭘로 바꿔서요? 녹말로 바꿔서 엽록체에 저장시킨다. 근데 이동할 때는 뭘로 바뀐다? 확인해보자. 뭘로 바뀌니 얘들아? 설탕. 야, 3번 나왔네. 정리. 최초 만들어지는 건 포도당. 됐니? 예. 저장할 땐 뭘로? 녹말. 자, 녹말은 저장이 제일 용이한 형태야. 근데 저장할 때 녹말을 이렇게 쌓아놓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이동하기에는 되게 불편한 형태야. 그래서 이동할 때는 일단 뭘로 바꾸는 것 같아요? 설탕으로 한번 바꿔서 이동하고 목적지에 도착했어. 목적지라는 건 여기서 만든다고 다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양분은 뿌리에도 갖다 줘야 되고 줄기에도 갖다 주고 막 다 갖다 줘야 되거든. 가고 나서는 다시 뭘로 바꿀 것 같아요? 느낌이 녹말로 바꿔서 저장해요. 꼭 녹말로만 바꾸냐? 아니지. 저 식물마다 양분의 저장 형태가 다 다르거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식물은 탄수화물이야. 그러고 어떤 식물은 뭐라고 하니? 지방이라고도 얘기하지. 어떤 식물은 뭐라고 얘기해? 단백질이라고도 얘기해. 그래서 일단 그 식물마다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서 저장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 어쨌든 3가지를 알아야 돼요. 최초는 포도당, 저장은 녹말, 이동은 설탕. 이렇게. 그래서 이동시킬 때는 설탕으로 바꿔요. 그리고 무슨 관을 통해서 이동하냐? 그러면 체관을 통해서 이동해요. 체관도 체크하셔야 돼요. 체관. 체관 말고 뭐 있는지 아니? 물관이라고 있어요. 물관, 체관 한번 정리해보자. 여기다가. 식물에 관이 2개 있어요. 물관, 체관. 얘들아, 물관에는 뭐가 이동하는 것 같아? 물이 이동하는 관은 물관이야. 이거는 물이 이동합니다. 당연하지. 체관은 양분의 이동 통로예요. 양분 이동. 자, 방향이 있는데요. 물관은 이런 방향이에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동해. 밑에 뿌리에서 흡수해서 올려. 체관은 잎에서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보통 내려보내는 특징이 있어. 그래갖고 물관과 체관. 그래서 정리해보면 양분은 어디로 이동한다? 체관에 이용한다. 다음 산소. 광합성에서 만든 산소 어디다 쓰냐 한번 생각해보자고. 식물도 숨을 쉬어야 되거든. 동물만 숨을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식물은 자기가 숨 쉬는 데 써. 근데 보통은 낮에는 많이 남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얘들아? 내보내서 다른 생물들도 호흡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그쪽에 있는 오른쪽 거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준비해보자. 자연산 상태에서 식물은 빛 에너지를 얻어서 광합성을 한다. 근데 인공적인 빛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얘기고 BTB 중요해. 포도당하고 녹말이 뭐가 다른지 알겠니 이제? 포도당은 작은 거, 녹말은 큰 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포도당은 단당이에요. 녹말은 다당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 아이오딘이랑 칼륨 용액. 자, 용액이 오늘 2개 나오는데요. 하나는 BTB, 하나는 아이오딘이랑 칼륨 용액. 겁나 길어? 이름. 칼. 줄였어. 얘는 우선 뭐 하는 거냐면 얘는 녹말 검출 시약이라고 불러요. 녹말 검출 시약. 뭘 검출한다고 얘들아? 녹말
녹말하고 만나면 갈색 원래 갈색이거든요. 얘가 이름이 원래 갈색이거든. 갈색에서 뭘로 변하냐면 보라색으로 변해요. 정리해보자. 이걸 떨어뜨렸거든. 원래 갈색이야. 근데 그냥 갈색이야. 무슨 얘기? 녹말 없다는 얘기? 보라색으로 변했어. 어떻게 해석할래? 녹말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녹말을 검출하는 뜻이야. 아이온이나 칼륨. 이름도 겁나 길어. 밑에 있는 문제 몇 개 안 되네요. 3개만 해보자 얘들아. 개념 변형. 자, 뭐 다 잘 오겠죠? 확인해 볼게요. 광합성은 주로 세포에 어디에서 일어난다? 엽록체예요. 엽록체. 그다음에 광합성에 필요한 게 뭔데? 그럼 뭐야? 이산화탄소. 물.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산화탄소 어디로 들어갔는데? 답은 뭐야? 기공. 물은 어디서 들어가니 얘들아? 뿌리. 다음 생성되는 건 뭔데? 생성되는 건 포도당이라는 양분과 뭐 산소가 발생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넘겨보자.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광합성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광합성이 잘 되는 조건들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어떨 거 아니 얘들아? 빛이 세면 잘 될 거 같아? 안 될 거 같아? 느낌이. 일단 광합성이 빛이 필요하다는 걸 알잖아. 빛이 없으면 아예 안 돼. 빛이 있으면 일단 되겠네. 빛을 조금씩 세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느낌은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빛이 세면 잘 되겠네. 왜? 이게 에너지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빛의 세기가 맞긴 맞는데, 문제는 빛의 세기가 세지면 어떻게 돼요? 잘 돼. 잘 되는 거 맞는데. 자, 선생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빛의 세기. 자, 빛의 세기를 점점 늘려가. 그랬더니 광합성 잘 되더라. 확실히 빛이 세면 광합성이 잘 되나 보다. 맞아. 맞다고. 근데 문제는 올라가고 계속 잘 되는 건 아니고 일정 이상의 빛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 봤니? 이때 이 책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때의 빛의 세기를 뜻하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얘들아, 이때부터는 이 빛의 세기 이상 큰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이건 꽉 찬 빛이야 라는 뜻. 광포하점이라고 해. 광포하점. 정리해볼까? 그러면 광포하점 이상의 빛은 뭐야? 큰 의미가 없어. 광포하점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상에선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빛의 세기가 셀수록 센 건 맞아. 근데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 건 기억하자. 두 번째. 재료 중에서 이거. CO2 농도가, CO2가 얼마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게 잘 되겠지. 선생님 두 번째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래서 CO2 농도는 어떤 영향을 미쳐? 자, 올라가는 거 맞아요. 올라가다가 또 일정해. 같은 경향을 띠지 얘들아. 너 이거 혹시 그거 아니?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몇 프로인지 아는 사람이 있니? 공기 중에 0.03% 정도 있어. 그게 이게 기본값이야.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 이산화탄소 많은 더 잘 되는 거 맞지. 그게 이제 최대 효과가 나는 게 0.1%까지. 0.1%, 0.03%니까 0.1까지는 우리가 더 주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이상은 의미가 없다.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재료만 많은 뭐예요? 공장에 기계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재료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기계에서 돌릴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근데 최대량이 얼마? 이것까지 돌려줄 수 있다는 얘기 되니? 저것도 뭐 비슷한 뜻이야. 다음, 세 번째가 문제지. 3번. 온도가 높을 때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낮을 때 잘 될 것 같니, 얘들아? 단순히 생각해도. 온도가 따뜻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일단 맞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이거 조금 특징이 있어요. 여기 온도, 여기는 광합성량, 여기는 선생님이 축을 안 썼는데 광합성량, 여기도 광합성량 쓰면 온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자, 봐봐, 얘들아. 온도가 높으니까 잘 돼. 잘 되네. 온도 높으면 잘 되나 봐, 잘 되나 봐, 잘 되나 봐, 잘 되나 봐. 또 갑자기 일정해지지 아니야. 갑자기 훅 떨어져. 봤니? 응.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영표가 나기 시작해. 최종 온도는 여기야, 여기. 여기 얼마인지 아세요, 학생들? 식물이나 우리나, 식물과 우리의 공통점이 뭘까? 우린, 식물과 우리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니, 얘들아? 생물 이렇게 부르거든. 예. 생물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화학 반응. 그걸 통틀어서 물질 대사 이렇게 얘기하거든. 너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야. 밥 먹고 소화되고 호흡하고 순환되고 이거 다 통틀어서 물질 대사 이렇게 얘기해. 근데 문제는요. 우리 체온이 36.5도 정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답이. 이게 한 35에서 40이거든, 얘들아. 이 안에서 물질 대사가 제일 잘 일어날 수 있어. 왜 그런지 아니? 물질 대사에는 도우미가 있거든. 그 도우미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걸 효소라 그래. 효소. 효소라는 게 도와줘야지 물질 대사를 잘 할 수 있어. 근데 35에서 40도까지가 효소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야. 그 위의 온도는 싫어하냐?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 들어보세요. 효소. 너희 뭔데? 물질 대사를 돕는 물질 대사 도움이야. 다르게 물면 저 고등학교 책에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너는 살아있는 도움이 생체 촉매라고 부르거든. 얘 문제가 하나 있지. 어떤 문제가 있냐고? 얘들아, 제가 단백질로 돼 있어요.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단백질로 구성. 단백질이 왜 문제냐고?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단백질은 뭐가 있냐, 얘들아? 그 계란 있잖아. 계란 흰자. 계란 부칠 수 있어? 프라이 해봤어? 해소리 한 번도 안 해봤어? 이거 귀하게 자랐네. 선생님 내가 다 해먹었는데 해봤어? 계란 프라이? 엄마가 하는 거 봤니? 놓자마자 하와이지지. 단백질이 뭐에 약한 거 같은 딱 들어보니까 열에 약해. 열에 약해. 저 날씨 겁나 더울 때 밖에 있으면 계란이 익어요. 그것처럼 단백질로 돼 있으면 40도 이상의 열에 변성이 돼버려. 계란이 그 허옇게 굽는 거 있지. 그게 돼버린다고. 문제는 40도 이상이 됐더니 굳었어. 40도 이하로 내리면 다시 돌아가니 안 돌아가니? 한 번 변하면 끝이야. 야, 그래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에 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뭐에 약하다고? 열에 약하다. 그래서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 자, 정리해보면 40도씨 이상에서 효소가 파괴돼 버려요. 효소가 파괴된다, 변성된다, 다 같은 얘기. 변성되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있잖아, 얘들아. 우리 너희들 지금도 어리지만 어릴 때 엄마가 애들 왜 이렇게 열이 많아? 그러면 왜 이렇게 불안해 하시냐면 우리도 생물이거든. 우리도 모든 활동에 효소가 관여하거든. 근데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효소가 변성되고 제 역할 못하고 결국 그게 지속되면 어떻게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 효소 때문에 그래. 정리. 이거 올라가다가 왜 갑자기 감소해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이 온도 40도씨 이상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효소가 변성 파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리해보자.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뭔데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뭐다? 빛의 세기. 빛의 세기 특징 일정 이상까지 증가를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 CO2 농도예요. 마찬가지. 자, 세 번째는 온도인데 온도는 좀 다르다.
온도는 일정 이상까지 올라가다가 그 이상이 되면 오히려 감소해요. 확인해보자 책으로. 빛의 색이 일정 이상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선생님 용어 하나 얘기했는데 광포화점이라고 고등 과정에서는 요거까지 언급될 수 있어요. 최대한의 빛의 색이야. 영향 미칠 수 있는. 다음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할 수 있어요. 몇 퍼센트가 이빠이라 그랬지 선생님이? 0.1%가 최대치. 다음 온도는 그래 온도 높으면 좋지. 근데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오히려 감소한다. 감소하는 요인이 안 써있나? 왼쪽에 있네요. 왼쪽에 확인했니? 왼쪽에 세 번째 거 봐봐. 봤어? 추가 설명? 거기 나왔네요. 계속 증가하지 않는다고 나왔구나. 온도가 아니라.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돼 있구나. 확인했지? 효소가 변성되어 파괴되어 같은 얘기예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결국 광합성과 환경요인 보면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데 충분한 온도와 충분한 빛의 세기, 충분한 이산화탄소 있으면 뭐 가장 활발한데 너무 지나친 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광합성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은 이런 조건들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 온도는 35에서 한 40도씩 이렇게 맞춰주는 게 제일 좋다. 11쪽 가볼게요. 자, 탐구가 나왔는데요. 가설을 설정해. 가설이라는 게 뭔데? 요러면 요럴 거야 라고 우선 가설을 설정하고, 요러면 요럴 거야? 확인해야 되겠지. 진짜 그런지. 그거 확인하려면 뭐 해야 돼요?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을, 하나는 그대로 두고 하나는 변화시켜가면서 이렇게 실험을 해갖고 확인을 했는데, 진짜 그러면 그럴 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자, 가설을 설정하고 다르게 할 조건, 같게 할 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 정하고 결국 실험을 통해서 그 가설을 검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가설 한번 볼게요. 가설이 쭉 밑줄 갈까? 자, 1번에 보자. 가설은 뭐다? 검증하기 위한 가정이야. 검증해야 돼. 실험해갖고 검증이 될 수도 있지만 가설 안 맞을 수도 있어, 얘들아. 자, 변인 통제라고 하는데 선생님 얘기해볼게. 여기 이해를 한번 들어볼게. 선생님 가설을 이렇게 정했어. 봐봐. 빛의 세기가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과각 성량은 증가할 거야 라는 가설로 한번 실험을 시작했다 치자. 어떻게 해야 되니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실험 설계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는 식물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빛의 세기를 주는 게 맞고 다 똑같이 주면은 확인할 수가 없지. 그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는 그냥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빛의 세기 변화시켜가면서 해야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만 바꿔야 돼? 우리는 이것만 바꿔야 되는 거 맞니? 근데 어떤 애는 온도를 높이고 어떤 애는 이산화탄소 더 주고 그러면 돼? 안 돼? 나머지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 똑같이 해줘야 돼요.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만 바꿔줘야 돼. 뭘 똑같이 해야 되는데요? 전부 다야. 다 답은 어떤 건 큰 식물로 해, 어떤 건 작은 걸로 해. 돼? 안 돼? 안 돼? 이런 거 맞춰줘야 돼. 어떤 건 큰 화분, 어떤 건 작은 화분. 돼? 안 돼? 안 돼? 누군 물 많이 주고 누군 물 적게 주고 안 돼? 온도도 맞춰줘야 돼. 그래서 이런 활동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변인 통제, 별표 측계, 변인 통제, 통제한다고. 통제. 뭘 통제?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다. 다른 요인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 빼고는 뭐 해야 돼요? 다 똑같이 맞춰주는 활동을 얘기해. 그래서 나머지 조건을 갖게 해야 한다. 이게 결론이지 결국은.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 빼고는 다 똑같이 해줘야 돼. 그걸 뭐라고? 네 글자로 변인 통제 이렇게 얘기했어. 가설 한번 볼까요? 거기 나왔네요.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이 증가해야 돼. 갖게 해야 할 조건 봤음?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일단 그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거에 따라서 그러면 요 두 가지 똑같이 해야 되지. 이거 실험을 하면 어떻게 해? 이 두 가지 똑같이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야 할 조건 거기다 한번 쓸게요. 자자자자. 그 뭐냐면 용어 있어요. 갖게 해야 할 조건에 용어 쓸게. 고등학교 때 용어 나오던 통제변이라고. 통제변이. 어딘지 아는? 갖게 해야 할 조건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 통제 변인.
자, 그 오른쪽에 다르게 할 조건을 선생님 써볼게. 이렇게 써보자 얘들아. 조작 변이라 해. 조작 변이. 선생님 이거 이상한데 아까 변인 통제 그거 뭐 거꾸로 돌려서 뭐 내가 장난친 건 아니고 봐봐. 통제해야 하는 변이냐? 통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지? 얘들은 통제해야 돼. 얘들 변화시키면 안 돼. 뭐라고 써있음? 조작해야 되는 변이냐? 내가 바꿔줘야 되는 것들이야. 변인 통제는 선생님 이과잖아. 너 이거 할 거니?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거는 통제해야 하는 변이고 변인 통제는 변인을 통제하다. 뭐 이런 뜻이야. 그 활동 자체를 얘기해. 그래서 각기의 할 조건을 뭐라고 부른다? 통제 변인이라고 부르고 다르게 할 조건을 조작 변인.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뭐야? 변인 이렇게 얘기해. 변화 요인. 요거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광합성의 의미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 결국 생산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을 통해서 결국 뭐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는 포도당과 같은 양분을 만들어서 생태계를 유지시켜주는 아주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첫 번째. 다음, 에너지 전환. 뭘로 바꾸는 거니? 광합성은 우리 이제 봐봐. 나는 무슨 에너지로 되어 있는지 아니 너희들. 우리 같은 생물들은 화학 에너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즉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를 양분,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데 의미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거기 보시면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어서 제작한다. 빛 에너지는 태양빛이고 화학 에너지는 양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너희 그거 아니? 최초의 지구가 만들어질 때 우리 있잖아. 지구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산소가 많았기에 저거 산소 빵이었어. 거의. 지금은 산소 많아 저거. 1등이 질소 78%. 여기 2등이 산소 21%. 혼자 많지 생각보다. 질소가 제일 많긴 해요. 질소는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지만 산소는 옛날에 거의 빵이었어. 근데 산소 대신에 누가 많았냐? 이산화탄소가 많았어. 근데 왜 이산화탄소는 점점 줄고 산소는 늘어났을까? 누가 나타나면서 두는 것 같은 느낌이. 광합성 생물. 광합성 생물이 이산화탄소를 뭘로 자꾸 바꿔낸 거 아니야 얘들아? 산소로 바꿔낸 거야. 자, 그래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지금 0. 선생님이 몇 프로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 0.03%밖에 없는데도 뭐 지구가 온난화되니 어쩌니 막 말 많잖아. 근데 옛날에는 거의 산소만큼 있었어요. 지금의. 어쨌든 결국 그러면 산소가 없을 때 생물들은 어떻게 숨을 쉬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무산소 호흡이라는 걸 했어요. 예준이 너 산소 없이 숨 쉴 수 있니? 없다고 생각하지? 너 있어요. 우리 모든 생물은 무산소 호흡을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누가 내 목을 막 졸라. 살인자가 와서. 나는 숨을 못 쉬겠지.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나는 내 몸이 순간적으로 무산소 호흡을 시작해. 근데 결국 죽어. 왜 죽냐? 무산소 호흡은 효율이 떨어져요. 에너지를 만드는데 너무 조금 만들어. 무슨 호흡이 왕창 만들 수 있다는 것 같아? 산소 호흡.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몸집이 크고 세포도 많은데 무산소 호흡으로 살아갈 수 없지. 살아갈 수 있는 애들도 있어. 세포 몇 개짜리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 1개짜리. 그래서 단세포 생물은 무산소 호흡도 한다 얘들아. 어쨌든 산소를 만들어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밑에 있는 거 해볼게요.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뭐 다 했죠? 예준이 다 했니? 자, 1번에 보면 빛의 세기예요. 다음 2번은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지만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온도는 좀 다르지 얘들아. 증가하지만 그 다음 뭐야? 급격히 감소한다. 광합성으로 생성된 거 포도당은 뭘로 바뀐다 그랬어요? 녹말. 아까 선생님 보라색 얘기했는데 보라색보다 이제 요즘 시장에 더 많이 얘기하는 건 청남색이라 그래. 청남색. 청남색이 어떤 색깔인데? 청색하고 남색하고 합친 거거든? 보랏빛이야. 요즘 청남색이라고 하니까 청남색으로 한번 바꾸자 그래도. 대세 따라가야지. 청남색, 청남색, 청남색. 자, 12쪽을 넘어가 볼게요. 자, 탐구 나왔네요. 광합성이 필요한 물질과 산물을 확인하기. 일단 광합성 식을 써보자. 선생님 빠르게 써볼게. 자, 빠르게 한번 써볼게 얘들아. 광합성식 뭐니 너희들? 일단 물 이탄이 뭔지 알겠니 얘들아? 이탄 그다음 뭔데? 포도당 그다음 뭐야? 산소. 요거 생각하면서 한번 탐구를 볼게요. 필요한 거. 이거 필요하다. 확인하나 봐. 그다음 산물. 요거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는 거야.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A, B에 검정말 넣었어요. 확인했니 얘들아? 근데 뭐 알루미늄 포일 하나 쌌네. 어디다 쌌니? B에 쌌지. B에는 뭔가 변화를 줬어. 이런 거 뭐라 그래? 조작변이라 그래. 요거 조작변이. 알루미늄 박을 쌌냐 안 쌌냐? 다음 1번 물이 든 시험관에 또 뭐 불어넣네. 얘기 좀 봐봐. 뭐 불어넣니? 숨. 일단 무슨 색으로 출발? 노란색 출발이에요. 거기서 BTB 넣었지? 안 넣었나? 안 넣었네요. 자, 색깔은 노란색 아니에요. BTB 아직 안 넣었어요. 여기는 BTB 넣는 시간은 아니고. 근데 이산화탄소 숨을 왜 불어넣냐? 왜 불어넣은 거 아니에요? 생각 좀 해봐. 광합성이 뭐가 필요하니까? 이산화탄소. 자, 재료 공급 이렇게 해준 거야. 비만 감싸고 햇빛 잘 드는 곳에다가 둘 다 놨어요. 그랬더니 결과 뭐예요? 당연히 A에서만 광합성이 일어났겠지. 자, 뚜껑을 열자마자 꺼져가는 향불을 시험관 안쪽에 대고 불꽃의 변화를 확인했다. 자, 들어봐. 자, A하고 B가 있어. 자, 다음에 선생님이 시험관 그려줄게. 여기다 뭘 된다고? 향불이 있는데 향이 다 죽어가는 향불을 이렇게 둘 다 갖다 댔어. A, B. 뚜껑 열고. 이 어떤 일이 살아나? 비리비리해. 이거 왜 살아나니? 뭐 때문에? 얘가 살린 거야, 얘가. 그래서 요거가 다시 살아나는 걸 통해서 뭘 알았어요? 광합성 통해서 뭐 만들어졌구나 알 수 있니, 얘들아? 산소가 만들어짐을 알 수 있어. 산소가 무슨 성질이냐? 자, 선생님 정리해볼게요. 산소는 무슨 성질이냐고? 산소가 있으면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산소는 이렇게 불러요. 조연성이 있다. 조연성이 뭔지 아니 얘들아? 타는 걸 돕는 성질. 그래서 산소 확인법은 뭐냐면요. 죽어가는 불을 갖다 댔을 때 다시 확 살아나면 뭐다? 산소야. 아무 변화가 없어. 어떻게 되니? 산소 없다는 얘기.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 얘들아. 잘 타고 있는 거 갖다 대더니 푹 꺼졌어. 무슨 기체인지 아니? 이산화탄소야. 이거는 이산화탄소는 불연성 기체. 불을 꺼주는 거. 그래서 어디다가 넣는데 이게 뭔지 알지 이거? 소화기에 넣는 기체야. 그래서 꺼지면 뭐야? 이산화탄소. 확 살아나면 뭐다? 산소. 하나 더 있는데 수소 어떻게 되는지 아니? 수소는 넣으면 퍽퍽 터져. 이렇게 툭툭툭 퍽퍽퍽 이렇게 터져. 수소는 가연성이라고 해요. 가연성. 그 스스로 타는 성질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확인법이 있어요. 수소는 그 다음에 산소는 확 살아나고 이산화탄소는 죽어. 취미생은 그렇다고. 자, 그래서 어쨌든 불꽃이 커졌어요. 요거. 불꽃이 커진 게 뭔데? 그 결과가 뭔데? 그런 거야. 광합성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구나 해석해야 돼요. 산소. 요거 이해하니더라? 자,
3번 가볼게요. 에탄올 들어있는 시험관에 각각 넣고 물중탕한다. 물중탕이 뭐냐면 거기 위에 있는 거 보세요. 물중탕. 선생님 물중탕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물중탕. 여기 에탄올.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에탄올이거든. 에탄올이 뭔데? 에탄올 본 적 있잖아. 에탄올 같은 거 우리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니 얘들아? 알코올 위험한 거 알아? 뭐가 위험한데? 불 잘 붙어요. 겁나 잘 붙어요. 휘발성이 있어. 요거를 나 귀찮아 죽겠는데 물중탕 귀찮아 해놓고 이렇게 가열해. 어떻게 되냐니 불 붙어. 큰일 날 수 있어. 그래서 에탄올은 인화성 물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접 가열하면 안 돼. 얘들아 서서히 가열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직접 가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에다가 담궈서 해. 이렇게 한 게 물중탕이야. 그럼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갑자기 가열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가열시키는 거지. 물중탕은 왜 그랬다고? 무슨 성 때문에? 인화성. 그래서 이걸 서서히 가열하는 걸 물중탕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물중탕의 목적은 서서히 가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왜 끓였는데요? 잎을 여기다 놓고 왜 끓였는데요? 그거 없애려고 그래요. 그거 문제 아니야 얘들아. 자세히 문제 내볼게. 식물의 엽록체에 들어있는 초록색 색소. 이건 뭐였지? 엽록소. 엽록소가 있으면 이거 실험해갖고 막 이렇게 아이od이나 칼륨 같은 거 이렇게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초록색이 너무 진해서 안 보여요. 이게 뭐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잘 안 보여요. 잘 보기 위해서 색소를 일단 제거하는 목적이야. 자, 그래서 에탄올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고 물중탕이에요. 그 탈색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탈색. 무슨 얘기? 누구 없앤다고? 엽록소를 제거. 그래서 검정만에 엽록소가 녹으면서 탈색되고, 에탄올이 초록색으로 변해. 초록색이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이해하니, 얘들아? 거기다 검정만 입에서 입을 떼가고 증류수로 헹구고 아이od이나 칼륨 떨어뜨렸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은? 변했을 것 같아? 안 변했을 것 같아? 누군 변하고 누군 안 변하고 얘기 좀 해봐. 이쪽은 변했겠지? 왜? 과학을 했어요. 이쪽은 안 변했어. 과학을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시험관 A의 검정말 잎만 청남색으로 변한다. 정리. 첫 번째, 그 향불 갖다 대서 확인한 건 누구? 산소. 그 다음에 아이od이나 칼륨 용액으로 확인한 건 누구? 녹말. 이 두 가지로 확인한 겁니다. 여기서 밑에 내려가 볼게요. 그냥 결과물 정리 가볼게요. 빛이 비치는 시험관의 검정말에서만 산소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광합성에는 산소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녹말도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주제인 다른 탐구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 있니? 센서를 연결할 수 있는 투명 발음이 안 돼. 밀폐 용기에 이산화탄소 센서예요. 이산화탄소를 감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숨 불어넣어요. 자, 숨 불어넣었어 얘들아. 그 다음에 산소 센서도 갖다 놨네. 요즘은 그 디지털 시대라서 이런 실험을 하네. 옛날에는 진짜 막 원시적인 걸로 했는데 요즘은 센서를 이용하네요. 농도 측정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은 예상할 수 있어요? 비추면 어떻게 되겠다? 이산화탄소 감소, 산소 증가. 요 결과 나타나겠지? 자, 밑에 있는 거 해봐요. 탐구하기 문제 밑에 있는 거 해보자.
다 했니?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과정 1에서 물에 숨을 불어넣어. 숨을 왜 불어넣었어? 물어보면 답은 뭐야? 이산화탄소 공급하려고 그래요. 그럼 확인해 볼까? 맞네요. 자, 2에서 이 향불 넣는 것은 뭘 확인한다? 산소 확인. 수소 아니야. 산소야. 수소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성냥불 갖다 대면 펑펑펑 터져. 향불 갖고는 안 돼. 자, 그 다음에 3번. 에탄올이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왜 변했어요? 라고 물으면 뭐야? 녹여서 빠져나왔어요. 엽록소가 제거돼서 그래요. 다음, 아이온이나 칼륨이 포도당을 검출하는 지시합니다. O했어, X했어, 얘들아. X야, 포도당하고 녹말은 달라. 그래서 이건 녹말 검출 지시합니다, 학생들. 자, 이번에 관찰했다. 그리고 나서 떨어뜨렸더니 청남색, A가 청남색으로 변했네요. 장소 A에 뭐 쓰라 그랬어요? 장소 A의 이름을 순서대로 산물하고, 산물부터 쓰면 뭐니? 답은 녹말. 장소는 어디라 했어요? 엽록체. 이렇게. 자, 두 번째 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이번에 환경 요인. 환경 요인. 여기 선생님이 안 지운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아직 느낌이? 요거. 자, 시금치 잎을 준비했어요. 구멍 겁나 뚫어댔어. 구멍 뚫어서 뻥뻥뻥뻥. 자, 연립 조각을 만든다. 자, 주사기 막에. 자, 1번부터 다시 해볼게요. 구멍 뚫이도. 네, 펀치라고 알지? 펀치. 네, 그걸로 시금치 잎을 뚫었어. 왜 뚫었는지 좀 이따 설명 다시 해줄게요. 주사기 입구를 마개로 막고 탄산수소 나트륨 1% 넣는다. 왜 넣는지 아니? 왜 넣는 거 아니? 탄산수소 나트륨. 아까 날숨 불어넣은 거하고 똑같아요. 뭘 공급하는 거 같아요, 여기서? 이산화탄소 공급하려고 그래. 이산화탄소 줘야지 광합성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 왜 넣었어요? 탄산수소 나트륨에 한번 쓰자 우선. 그거 왜 넣었어요? 다음 왜 넣었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산화탄소 공급 쓰자. 자, 피스톤을 넣고 주사기 입구를 위로 향하게 한 다음에 마개를 뺀다. 그래서 공기를 빼요. 자, 요거 너희들 이해 알 못할 수도 있는데 펀치로 겁나 뚫었지. 자, 그 안에 공기를 빼요. 어떤 공기를 빼요? 산소를 빼. 왜? 지금 우리 이 실험의 목적은 뭐냐면 광합성 통해서 산소 만들어진 거 확인할 거거든. 근데 기존에 있던 산소가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싹 빼내고 시작해. 요거 이해하니 얘들아? 튜브가 있는데 튜브에서 바람 빼고 출발해. 잎에 있잖아 얘들아. 일단 바람 다 뺐어. 그러면은 자, 너희 생각해봐. 바람 다 빼면 무거울 것 같아? 가벼울 것 같아? 밀도 커질 것 같아? 작아질 것 같아? 다 바람 다 뺐다니까 튜브 다 바람 뺐어. 그러면은 또 가라앉아. 튜브에 있는 바람 다 뺐어. 가라앉는다고. 응? 근데 거기 공기가 채워지면서 서서히 뭐 할 거 아니야 얘들아. 또 올라. 정리. 일단 가라앉아서 출발해요. 그런데 이게 광합성을 못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냥 가라앉아 있겠지 뭘. 근데 광합성을 하면 떠올라요. 왜 뜨는지 이해하니? 뭐가 만들어졌어? 산소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입조각에서 공기를 빼는 게 3번의 목적이다. 공기 빼기 되니? 4번에 이산화탄소 공급 6개 겹치지 않게 가라앉히고 LED 전등 켜서 빛 공급하고 그 다음에 6개 모두 떠오르는 시간을 측정한다. 해석 잘해보자. 6개 모두 떠오른다는 얘기 왜 떠오른다는지? 광합성 해서 떠올라요. 정리. 빨리 떠오른다. 두 번째, 늦게 떠오른다. 비교. 빨리 떠오른다. 광합성 잘 된 거 안 된 거? 잘 된 거야. 늦게 떠오른다. 되긴 됐는데 천천히 됐지. 상대적으로 안 떠오르면 뭐 안 된 거야. 자, 그래서 떠오르는 시간을 측정했을 때 5번에 자, 밑줄 거기 칠게요. 자, 시간이 짧을수록 광합성 속도가 빠르다. 공감하니 얘들아? 그래서 실험을 뭐 여러 개 할 수 있는데요. 빛의 세기를 바꿔가면서 시간 측정할 수 있지. 다음, 이산화탄소 농도도 바꿔가면서 할 수 있죠. 다음, 온도도 바꿔가면서 할 수 있겠지. 네, 결과 정리 가볼게요. 그래서 세 가지의 영향을 받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
다음 2번은요. 예상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 빛의 세기를 바꿔가면서 시도했던 이 시간이 점점점 짧아지는데 무한정 짧아졌을까? 어느 이상에서는 변화가 없었을까? 어느 이상에서는 변화가 없었을 것 같아. 이산화탄소도. 온도는 너무 높으면 잘 안 됐을 것 같지 않니? 네. 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밑에 있는 거 2개 해볼게요. 그거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뭐 다 한 것 같으니 사실 맞춰볼게요. 천천히. 자, 1번. 시금친, 발음이 이렇게 어렵네. 시금친잎 조각을 만들 때 구멍뚫이를 사용하는 것은 광합성을 촉진하기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얘들아. 뭐, 그거는 구멍뚫이를 통해서 작은, 하나씩 이렇게 가볍게 만들라 그래요. 잎 덩어리 던져놓으면 뜨겠니, 안 뜨겠니? 안 뜨겠죠? 그래서 그건 아니야, X. 2번 수산화나트륨 그거 왜 쓴다? 탄산수소나트륨 왜 쓴다 그랬니?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요. 근데 발생을 촉진하기 위하다. 이거 틀린 얘기예요. 공급이에요. X. 뭐 발생한다면 산소가 발생하는 게 맞겠지? 자, 3번 피스톤을 당기는 것은 그냥 밀면 공기를 주입하는 건데 당기면 공기 빼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공기를 빼내기 위한 거다. 왜 떠올랐어요? 그러면 야, 이거 튜브에 바람 들어갔어. 즉 산소가 만들어지면서 떠올라. O, XXOO 이렇게 해야 되겠죠. 2번에서 1단, 2단, 3단 6개 떠오르는데 하는 거 했어요. 근데 전등에 뭘 조정했어요? 밝기 조절했지 얘들아. 그러면은 빛의 세기 조절했지. 그럼 나머지 2개는 어때야 돼? 일정을 유지해야 되지. 답은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온도는 유지해야 돼. 이게 답이야.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10분.